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은 한글로 이렇게 됩니다. 전재동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름이 좀 어색합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좋은 이름인데 어색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가운데 있는 요 글자에 짝대기 모음 하나를 빼면은 제 별명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름을 한 번도 이렇게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늘 동무들이나 이 같은 반 그부들은 저를 놀리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제가 굳이 읽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가서부터는 한글 이름은 절대 안 쓰고 무조건 이렇게 한자로 썼습니다. 제가 한자를 배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이렇게 한자를 쓰니까 아무도 저를 이렇게 놀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 좀 결례심한 유식한 표현도 좀 내보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한자로 쓰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온전 전자가 위에가 들어갈 입자다. 세금자는 사람 인자의 전체를 이렇게 쓰는데 하는 것도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제가 조금 남들보다 배웠다면 먼저 배웠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성씨가 전가인데 본관이 저기 용궁입니다. 용궁. 또 놀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무슨 용궁은 해저에 있는 건데 무슨 용궁이냐. 이거 설명하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예천에 가면 경상북도 예천에 가면 지금도 용궁면이라는 곳이 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 전에 저 타계하신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저하고 이 성씨가 같아가지고 그분하고는 무슨 사이냐.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본관이 완산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용궁입니다. 그래서 또 용궁 설명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쓰든 한글로 쓰든 이게 이름이 참 쉽지가 않구나 싶어서 최근에는 옛날 어른들은 제가 1971년생입니다. 돼지띠인데 나이가 지금 한 5학년 한 3반쯤 된 것 같은데 이때쯤 되면 이제 호를 하나씩 짓는다고 해서 저도 이제 제 이런 어른이 집에서 지어준 이름을 조금 이렇게 해서 호를 하나 지어볼까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상 떠오르는 호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영어로 앞에 요게 제 연락처고 이메일인데 요렇게 쓰는 이유가 한글 이름 때문인데 혹시 여기 계신 오늘 여기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름 하나 이렇게 생각난 거 있으면은 좋은 이름을 하나 저한테 장명을 해서 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는 걸로 마치고 아까 전에 그 사회자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한문학을 공부를 했고 한문학 가운데서 경서해석학이라는 분야를 경학이라고 하는데 경학을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학자들이 특히 조선의 학자들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게 우암 송시열과 그의 문파들을 하는 우암학파로 이렇게 학위를 했는데 그 우암학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인 퇴계 선생님을 비롯한 그 여러 제자들인데요. 그래서 고의를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까 워낙 조금 이렇게 제가 실력도 없고 부족해서 이 한문 책 보는 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지학이라는 것도 조금 더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최근에는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쪽이 이런 누정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경상도에 특히나 지금 북도에 누정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도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이 음풍농월, 좋은 자연 경치 찾아가서 한시나 지어야지 하는 걸로 누정이 오해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결코 누정이라는 것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장 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요즘에 조금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한문 문장을 번역을 한번 해보자. 특히나 이런 어려운 책에 쓰여진 이 한자 저희들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일일이 한글 문서를 만들어서 입력을 한자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 사진에 대한 이미지를 한글 텍스트와 문서로 바꿔보자. 이 OCR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코 컴퓨터 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챗 GPT라는 거 사회에서 워낙 이슈 많이 되고 있는 것, 한문 문장 긴 거 그거 언제 사람이 다 번역하고 있느냐, 그거 전문가들 10,000명이 달라붙어도 수백만 년이 걸리는 그런 긴 시간이 걸리는데 기계에게 한번 시켜보자라고 해서 지금 아마 고전번역원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런 전문 국학기관에서 아주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지금 저희들하고 좀 생각하는 그 공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많은 지금 진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까지 제가 조금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의 본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냥 이미지 저는 이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여기 사진이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관련이 많으실 건데 의성김씨들의 그 정자가 있는 그 백운정입니다. 지금 이마댐 수몰되어 있는 그 천전고 강거 건너에 있는 데 가서 지금 백운정에서 이렇게 내안마을 바라보는 하여튼 누정 찾아다니거나 번역을 꼭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유학 공부가 아니고 불교도 꼭 공부를 해야 되겠고 불교의 원천이 원래 언어가 다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언어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불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힌두어도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힌디어도 조금 봐야 될 거여서 이리 지금 동남아시아에 몇 군데 최근에 다니고 있는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말씀은 퇴계학파의 사서라는 것을 퇴계학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다 아셔서 부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늘 상대하는 학생들이 주로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그냥 참고 삼아 그냥 그렇다는 거 복습해 주시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서라는 게 4가지 책, 포북스라고 번역을 그렇게 영어로 하는데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인건 여러분 잘 아시되고 논어라는 이 책은 이 공자부터 그 제자들까지 얘기를 쭉 이렇게 대화체로 편집해 놓은 책인데요. 이 책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완성된 책입니다. 한대에 완성돼 가지고 이거는 공자의 제자의 제자 중에 3전 제자 중에 누군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된 책이고 그 다음에 성립은 그 전보다 훨씬 앞서 있던 대학가 중용은 얘기라는 책이 한 챕터로 있었다가 당나라 이후로 특히 송나라 때 정대부터 시작해서 주자가 집대성을 해서 하나의 사서 체계로 만들었는데요. 챕터로 딱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즉 독립적인 책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사서라고 하는데 이 사서가 지금까지 해석이라는 것을 했다는 흔적이 조선에 남아있는 첫 번째라고 거의 첫 번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퇴계 선생을 하는 이유가 퇴계 선생이 이 사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완벽이라고 하면 좀 가장 잘 정리되어서 해석 체계를 남겨놓은 분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이 사서 얘기고 두 번째가 이 사서가 요 대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퇴계 선생님부터 그 제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이 대전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대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명나라 때입니다. 1410년도, 13년도, 어떤 사람은 16년이라고 하는데 15세기죠. 1400년도 명이 건국한 다음에 세 번째 임금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영락제가 조금 이렇게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조금 이렇게 불분명하고 자기의 조카를 죽이고 삼촌인 본인이 왕이 되었다는 이런 아주 노이로제가 조금 이렇게 히스테리가 좀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원나라라는 이 오랑캐라는 이 민족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고 다시 중원의 한족이 나라를 건국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서 체계부터 새로 바로 잡는다 해서 그 이전까지의 경서 체계를 싹 다 이렇게 정리를 새로 해서 만든 책이 대전이라는 겁니다. 영락 황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영락대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서를 따로 다 분리해내고 오경, 시, 서, 역
춘추 얘기까지 5개를 딱 이렇게 대전이라는 텍스트로 편집을 해내서 뭐 사서오경 대전이라고 하는데 1413년도에서 16년 사이에 뭐 3년이라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이 책을 완성하는 데는 거의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책이 이 중국에서 이 명나라가 시작되자마자 시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경학 체계가 그 이전까지 원대에 그다음에 송대에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한번 재편성되는 중화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1413년, 14년, 15년, 16년쯤이 언제쯤이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세종조하고 연관이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공부를 좋아했고 한문에 워낙 밝았던 세종이 중국에서 아주 굉장한 지금 하나의 경서 체계가 새로 만들어졌더라 소문을 듣고 곧바로 사신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가서 황제에게 인사드릴 때, 세배할 때, 생일 축하라고 할 때 몰래 가서 책 빨리 가서 구해와, 돈 주고 사와 해서 열심히 해서 곧바로 제가 본 기록으로는 1919년쯤에 그 책이 찍혀진 지 한 4년 이내에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왕자 경영군이라는 왕자에 의해서 물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우리가 바친 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여튼 그 책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한말까지 일제강점기 지금까지도 이 사서오경 대전본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대전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많이 할 것입니다. 하니까 조금 이렇게 재미가 조금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복습 겸 해가지고 뭐 다 읽으면 재미없고 한 줄씩만 대학 논어 맹자종용 한 줄씩만 같이 한번 점심도 먹었고 아마 조금 졸립기도 할 것이고 라는 상상을 해가면서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복습 차원에서 혹시 모르셔도 전혀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대학부터 하겠습니다. 대학.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드린 책 151페이지부터가 시작되니까 혹시 칠판 안 보시는 분은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1장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 1장.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이거 한 줄 그냥 한 번에 쫙 혹시 한번 읽기 시도를 해볼 테니까 그냥 우물우물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 테스트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쭉 하겠습니다.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니라. 안 쉽죠? 이게 절대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읽죠. 그냥 막 끊어서 읽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 읽습니까? 딱 눈으로 보면 네 글자, 세 글자, 요건 조금 예외입니다. 그래서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로 끊어 읽습니다. 예전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니은, 니은, 그 다음에 히읗, 이런 표현법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세종대왕이 한글이란 것을 창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띄워 읽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해보신 대로 대학기도론 제명명덕하고 제시면 이렇게 읽으면 못 읽습니다. 띄어 읽기는 했을 것 같은데 한글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가 1446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마 표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귀찮지만 자세히 하겠습니다. 매우 이게 퇴계 선생님하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학의 경 1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학이라는 도는 명명덕에 있고 신민에 있고 지어지선에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요 제는 있을 유자하고 달리 어디에 번역을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명덕을 밝히는 데 달려 있고
요 글자는 어버이 친자인데 주자가 이거 물론 정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친자, 어버이 친자로 읽으면 이거는 해석이 도저히 안 된다. 요 친자는 새로울 신자와 똑같은 뜻이다. 봐라, 글자가 비슷하지 않냐. 아마 쓰는 사람이 잘못 썼거나 아마 글자가 착간되었거나 탈락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는 새로울 신자로 뜻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발음도 친민으로 하지 않고 신민으로 하죠. 신민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지선에 머무르는 것에 달려 있다. 이것이 대학이다. 그래서 이게 경일장에 이만큼 긴 내용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문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풀이하는 쭉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장구를 딱 분리를 해낸 것이 주자의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여기까지를 대학 잠깐 이렇게 워밍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논어도 학위편 제일 첫 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같이 따라서 읽어 주세요. 자왈 학위 시습지면 불역 열호와 유붕이 자 원박내면 불역 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왈 학위 시습지면 불역 열호와 유붕이 자 원박내면 불역 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여러분들이 뭐 해석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뭐 쓸데없이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배운 것을 익히면 불역. 또한 요게 뭐 말씀 설자가 아니고 기쁘다라는 뜻의 발음을 할 때는 열로 이렇게 하는데요. 기쁘지 아니한가. 붕이 자 원방내면 원방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들이 굳이 알아주지 않는다. 누구를? 나를. 그런데도 성내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 정도 경지에 오르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해석은 일반인들은 다 할 줄 아는 뭐 그렇게 어려운 해석 아닙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 글자 유붕이 자 원박내 붕이라는 유가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유자는 벗이 있어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이거는 중국어죠. 벗이를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소유한 것 이런 때문에 아니다. 이 유자는 그냥 허사다. 중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다. 우리는 이 유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현대 한국어로 하면 혹자, 어떠한 뭐 불특정한이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원박내 요 자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비자의 가진 자이기도 한데요. 퇴계 선생이 아니다. 이 자자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된다. 어떻게? 자초지종이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를 지, 뭐뭐로 부터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다. 그래서 어떤 것이 원방으로부터래 찾아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퇴계 선생이 제일 먼저 주창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이따 여러분들 실무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은 그 학위편 1장이고요. 나머지는 뭐 학위편 제가 쭉 이렇게 적어 놓았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저기 어제 뭐 강연도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김원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퇴계 선생이 하신 번역 가운데서 제일 그 다음 참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해당된다. 이게 학위편이 아니고 위정편인데 자왈 오여회언종일에 불이 여우로니 내가 회와 더불어 하루 종일 대화를 해봤어. 회는 알죠? 안회입니다. 자기의 수제자.
그렇게 아꼈던 안년이라는 자를 가지고 있는 안회, 이름이 회입니다. 33살에 요절을 했는데 그 안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퇴계가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천상녀 샀다 이렇게 했던 그 안회와 하루 종일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공자가 불위, 어길 위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속도 위반할 때 그 위자를 이렇게 쓰죠. 불위, 어김이 없어서 같을 여자입니다. 어리석을 오자입니다. 내 말만 하면 아이고 예 선생님 맞습니다 마치 바보처럼 자꾸 예 이렇게 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퇴위 성기사인데 물러나서 그의 사사로운 행동을 내가 살펴보니까 족이발 또한 족 충분하답니다. 뜻을 드러내기에, 자기 의시를 표현하기에, 자기의 말을, 내한테 배운 바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니 회야는 불루로다. 안회는 어리석은 놈이 아니더라. 이놈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더라. 라는 해석인데요. 이 해석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요 구절입니다. 퇴위성기사. 물러났다. 이 말일 일자 여러분 잘 아시죠? 상형 문자입니다. 이 턱에 난 이 수염을 상형화한 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자에서 요 글자가 나오면 이 퇴하고 이렇게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템포 쉬어라. 현대의 문법으로 말하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러났다. 그리고 그의 사사로움을 살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요 퇴자입니다. 누가 물러났느냐? 안회가 내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다가 물러나서라는 그런 주어가 안회냐? 아니다. 요 퇴자의 주어는 공자다. 해서 그 주어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요 한대, 하나니라는 이 토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를 이렇게 하자라고 딱 정해준 게 누구냐? 퇴계 선생입니다. 물론 지금 보는 이 토는 나중에 율곡학보에 의해서 토가 조금 바뀌는데요. 내 생각은 요거는 요 태자는 아무리 봐도 내가 공자 선생님으로 공자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견이고, 이러한 것이 주자의 논어 집주에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퇴계의 그런 독창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높게 평가를 해 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원정 교수님이 논문을 통해서 이거 많이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논어 이야기를 대충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맛보기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맹자입니다. 맹자는 여러분 이거 조금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이렇게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맹자부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맹자는 첫 번째 장이 맹자 견 양해왕 하신대 왕활 수불원 천리 이래 하시니 역장유의 오국호이까 맹자 대활 왕은 하필할 이 꾀리 쪽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맹자가 양해왕을 견입니다. 여기서부터 유학자들이 조금 고민이 생기는데요.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자는 신분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수입니다. 유세가입니다. 왕을 만났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알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현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감히 맹자가 했는데 유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양나라 해왕 따위야 어디 우리 맹자 같은 이 성인 앞에 해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아무도 이걸 현으로 안 읽습니다. 맹자 맹자가 싫어도 억질로 해왕이 불러서 찾아가서 만나보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가서, 양나라가 아니죠, 양땅에 도읍을 한 해왕을 만나보았다 하니 해왕이 하는 말이 어르신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어르신, 천리를 멀게 여기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으니 또한 우리나라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맹자라는 책은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맹자가 딱 대자는 씁니다. 왕이기 때문에 요 대자가 쓰여 있는 한자는 무조건 요 뒤에 있는 분이 요 앞에 있는 사람보다 높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요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해석을 대답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왕은 하필이면 이로움을 얘기하느냐. 오늘 아까 전에
비디오에 보였던 그 김문종 교수님 말씀하시던 요즘은 속학이 너무 많아라고 하시는 얘기가 바로 명장에 나옵니다. 너는 왜 하필이면 이로움을 얘기하느냐? 역유, 인의. 우리 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인과 의 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로움도 좋지만 인의 이것 빼면은 할 말 없다. 빵 한 방울로 날립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합니다. 명자는 장이 쭉 내용이 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서 가운데서 중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조금 이런 말씀 들으면 저의 그런 어린 시기 어린 그런 장난님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하시는데 아는 체 하기 참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도야자는 불가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미안합니다. 요 앞에 글자가 아닐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요 문장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가리면 비도야라. 시고로 군자는 개신호 기소 부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두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막현호은이며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도교하니라. 남은 일은 여러분들 쭉 이렇게 같이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중용 제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를 위자죠. 천명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 성리학할 때 성입니다. 성. 천명을 다른 말로 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 성을 솔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한문이나 유학 사학을 공부하는 이 사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혹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늘 준비가 솔성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중용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를 솔성을 하는 것이 도인데 요 도를 수 잘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현대 교는 학교에서 이렇게 연습 쓰고 수학 문제 막 쓰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교가 아니고 도를 잘 자기 자신에게 맞게 수양하는 거 비슷하고 뭐 요 숫자는 그렇게 뭐 봐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를 교라고 한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불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수유, 잠시라는 뜻입니다. 조금의 시간이라도 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면 무엇과 내 몸과 도라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수양적으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이거는 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개신, 개, 경계하고 신, 삼간다. 어디에서 부, 도, 남들이 전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고 조심하고 아이고 삼가한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겁낸다. 어디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겁낸다. 요 문장 때문에 정말로 공부를 한 것이 그 다음에 도라는 것을 내가 닦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구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안 보이는 곳, 남들에게 안 들리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라. 그래서 막현호은 숨을 은자죠. 숨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봐라. 그게 얼마나 잘 드러나는데 은리한 것, 작은 것보다 더 잘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독, 홀로 있을 때, 홀로일 때를 신, 삼간다. 신독이라는 말 아주 많이 쓰는데요. 중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중용 본문도 그렇지만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대학은
장구 대전이고요. 논어는 집주 대전이고, 맹자도 집주 대전이고요. 중용도 장구 대전입니다. 대학과 중용은 장과 구를 내가 새로 나눕니다. 누가? 주희가 나누은 장구 그대로 지금 해서 그 책을 그대로 대전본으로 만듭니다. 맹자나 논어가 집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주석을 다 끌어모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언제적? 주자가 살던 앞시대 송나라 분이죠. 1130년 정도에 이렇게 20년, 30년 정도에서 1200년도에 한 칠순을 누리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전에 앞에 있었던 당나라, 한나라 때 학자들의 설을 다 모아가지고 했다 해서 집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명나라 때 다시 대전본으로 만들었다 해서 사서 대전본이라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과 잠시 워밍업을 해 보았습니다. 사서오경 대전본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영락제가 이 명령에서 참여한 학자들이 호광 등 한 46명의 학자들이 동원이 돼서 1년 만에 책을 만듭니다. 기고봉, 기대성이라는 분이 저술한 논사록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년에, 즉 공부가 한참 무르익으셨을 때 집주를 보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뭔 말이냐면 주자 집주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서 대전 가운데서 이 명나라 때 학자들이 호광 등이 이렇게 끌어모아 놓은 이 설들을 안 봤다. 다만 대문과 대주만 봤다. 즉 원문과 학이시습시면 불영연로와 학지위원은 효야라 서번조삭비야 하는 이런 주자가 해석해 놓은 거, 그 다음에 그 원래의 논어 문장만 봤다. 대전본에 있는 명나라 학자들이 해놓은 설은 안 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하는 얘기의 시작입니다. 명나라 때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권위가 있는 책을 세종대왕께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너무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설은 내가 조금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정도가 아니고, 세종대왕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리대전을 편집할 때 잘못된 곳이 매우 많습니다 라고 해서 앞으로 대전본 보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전본에 문제가 조금 이렇게 많았던 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더 돕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문장입니다. 대학지, 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시선, 이렇게 토가 안 달려 있는 게 중국 책이죠. 정자와 친은 당작 신이라, 요 친자는 신자로 읽어야 된다는 게 요게 큰 글자로 되는 게 한 줄 올라가 있죠. 이게 대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주자의 집주입니다. 즉 대학이기 때문에 장구입니다. 요렇게 작은 글자, 즉 세주 두 줄로 된 것이 이게 대전본입니다. 이 대전본의 요 세호주가 문제가 아주 많다라는 것을 누가 대전본을 들여오자마자 세종이 알았습니다. 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문장이 말 안 되는 문장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세종이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게 정조가 다시 나와서 이 대전본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공식 선언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학자들에서 특히나 더욱더 과거 시험에 교재로까지 이렇게 채택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는 독서의 필수 불가결한 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요. 앞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작은 글자들 가운데서 다른 거는 글자를 읽으면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글자마다 한문의 정통적인 고어투 문법으로 잘 안 읽히는 글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책받침에 말씀은 현대 중국에서 아주 많이 씁니다. 저거 할 때 있죠. 발음을 여기는 저라고 하는데 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런 거는 편집글을 쓸 때나 이 책을 만들 때는 잘 안 씁니다.
대화할 때서는 문헌체의 대화체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런 소주에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막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퇴계 선생이 처음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은 없는데 이런 책은 제목이 어록해라고 하는데요. 이거 동춘당 송준길이 발문을 쓰고 저기 귀화학자 정량이라는 분이 다시 편집을 한 1600년도 나온 책인데 대전문을 읽다가 하도 글자가 어려우니까 글자별로 이렇게 한 글자씩부터 두 글자, 세 글자 세트별로 지금 말로 하면 사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퇴계 선생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대전문을 읽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한국식만의 조선식만의 사전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 작은 글자에 나와 있는 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또 퇴계 선생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어록해라는 책이 이러한 책입니다. 학용 어록회의라는 책을 이것도 그 고봉 기대성 선생의 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화군 함경북도 저기 북쪽이죠. 그래서 학용 대학과 중용의 어록회라는 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의심되는 부분을 제자들이 아마 몇 개 질문을 하고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책을 새로 발간했다는 소식을 고봉 선생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퇴계 선생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았구나. 이후에 퇴계의 문집이 가행되고 난 이후에 이 주석이 들어갑니다. 퇴계 선생이 이 고봉기대성 선생이 중화군수로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고봉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서 요 학용어록회의라는 요 책은 절대 세상에 간행되면 안 된다. 불태워 없애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첫 번째 워밍업, 퇴계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서오경 대전 얘기를 아주 제가 짧게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퇴계 선생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번역이라는 것과 번역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건데 언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도 큰 말이 다르지가 않은데요. 언해 얘기를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주 박물관에 있는 사진인데요. 요 사진은 워낙 유명합니다. 이거 국보문화재입니다. 이거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임신년의 맹서를 기록한 돌이라고 합니다. 임신년이 언제냐? 학자에 따라서는 552년이다. 서기로. 아니다. 그보다 60년 뒤인 612년이다. 이 내용을 판독을 해보니까 쭉 이렇습니다. 임신년 6월 16일에 두인이 이인병서기한다. 천전에 서한다.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문 조금 아시는 분들도 눈으로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맹세, 학서 기록한다. 하늘 앞에 기록한다. 맹세한다. 맹세한다는 말이 한 수십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문이라는 것이, 한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언제쯤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AD 한 6세기, 요거 6세기쯤에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쓸 정도로 한반도에 정착이 되어 있었다. 다만 다른 점은 중국에서 쓰는 한자와는 많이 다르다.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의 아들 설총이라는 사람이 방언으로 구경, 육아의 경서를 훈독하여 후생들을 훈독했다라는 말이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제가 그런 수nom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즉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이 스습지면
불역열호아 하기시습지 불역열호 유붕자원방내 불역낙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하기시습지 면 끊어 불역열호아 이렇게 토를 달아 읽는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요 방언에 요 한글 표현이 없어요. 그는 1443년도나 돼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백제 사택지적비인데요. 이렇게 토를 달아서 읽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만든 즉 신라시대, 삼국시대 이전에 한자를 우리식으로 막 만들어 읽었습니다. 그를 이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식 한자가 많았다. 이거 쭉 여러분들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국 이 정립되기 이전에 5수, 5수 되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만 원권 정도 되겠나요? 중국 한나라 때 세된 동전입니다. 이 중평양 지역에 가면 무덤 발굴하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명도전, 그 다음에 이 과조 전쟁에서 쓰이는 창의 일종입니다. 삼호본, 안악 삼호본 동수묘라고 하는데 이 동수가 황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가 7년명 뒤에 명문이 적혀 있는 불상인데요. 이러한 글자들을 볼 때 중국에서 쓰인 한자들이 적혀 있는 것이 무덤에서 발굴되고 하는 것으로 봐 아마 우리가 뭐 논란이 많은 한사군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쓰고 있었다.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사택지적비나 인심석에서 마찬가지고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라니 경입니다. 다라니 경이 다보탑 해체할 때 다시 나온 이 불경인데요. 다란이라는 글을 기록해 놓은 불경인데 크기가 요만합니다. 복원품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는 분명히 완전히 한자를 썼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해독하느냐는 문제인데 조금 졸립고 해서 여러분들께 조크 하나 드리자면 요 문서 봤다는 얘기를 절대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서가 뭐냐면 저기 경주에 가면은 기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대 안 보여주는 불경입니다. 요 불경이 언제 거냐? 서시아 가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1230년도에 만들어진 쯤 것이다. 어떻게 아는데요? 선생님 하니까 종이 보면 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 정도 경지는 아니라서 하여튼 아무리 늦어도 130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불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음 페이지에 조금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내용은 불경입니다. 목판에 찍어놓은 작은 글자들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구결이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1200년도, 1300년도는 고려시대입니다. 흉호, 하야난, 무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읽어라. 훈독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흉측한 호랑이를 만나면은 무악하고 자비 없음에 토를 달아서 읽는데 그 토를 한글로 표기를 못하니까 구결과 이두라는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면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운 걸로. 주희가 편찬한 동몽수지라는 책인데요. 의복 관구 제1 동몽수지 제일 첫 번째 챕터입니다. 대저 위인 이 작은 글자 있죠. 이탈리아라고 할 때 쓰는 이 주격조사입니다. 이 대저 위인 이 선요 신체 단정 이니 이렇게 읽습니다. 한글 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한자로 이니 자 관건 의복 해말과 해말은 개 수 습 애호 위야인데 이렇게 읽으면 좀 곤란합니다. 하야라고 있습니다. 하위자죠. 그때는 발음을 따오지 않고 훈을 따옵니다. 하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읽는 방법을 구결식으로 읽는다 합니다. 언제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느냐? 한글이 발명되기 전 1443년까지 우리나라에 여러분 생각보다 고려시대 문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 문서는 170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크게 인쇄되어 있는 거 합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이렇게 훈독 혹은 음독 구별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어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어는 아직도 이렇게 한자 읽습니다. 지금까지 한자가 남아있는 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음독, 훈독 방법 때문인데 잘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 일본의 성씨가 26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생긴 처음 보는 성씨 만나면 발음을 못 합니다. 우리는 한글 보면 이렇게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만의 쓰는 발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큰 결례가 될 정도로 하여튼 훈독하는 방법, 음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토를 달아서 읽었습니다. 두 번째 토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 문서는 저기 상주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서 많이 활동하신 소재 노수신 선생이 앞에 봤던 여러분들 책 동몽수지를 다시 편집한 책입니다. 의복 관구 제1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저 위인 여기 아까 전에 뭐 있었는데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선요 신체 동그라미 단정 동그라미 자 관건 의복 해말 동그라미밖에 없는데요. 워낙 칸이 작기 때문에 요 읽는 토가 여기 있습니다. 위에 대저 위인 첫 번째 나온 동그라미는 입니다. 이. 그 다음에 선요 신체 두 번째 동그라미는 또 입니다. 떼이. 그 다음에 정 하야 말을 해서 위에 이렇게 토를 달아 놓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죠. 이 문서 1570몇 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인쇄된 요 책은 1630년도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아주 요쪽 때 뭐 귀중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토를 달고 한글로 토를 달든 구결로 한자로 토를 달든 토를 달아서 읽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중에 설명을 조금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언문, 일본 문자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이 조경남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언문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한자 얘기를 했고 대전본 이야기를 했고 그게 퇴계 선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나이 어린 한 20대, 30대 학생들과 얘기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학생들, 얘들아, 너희들 퇴계라는 이름을 들어봤느냐? 혹은 이황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느냐? 들어봤다. 거의 안 들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퇴계가 여러분들 다 알 정도로 유명한데 왜 그렇게 유명하냐? 유명한 이유를 하나만 말해봐라. BTS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이 중에 모르는 분도 계시실 건데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걔네들 지금 군대 간 친구도 있고 하는데 춤추는 거 보면 막 그냥 제가 봐도 막 갑니다. 막 아주 잘합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노래 잘해요, 춤 잘 춰요, 예뻐요, 뭐 영어 잘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럼 퇴계는 왜 유명하냐? 여러분들께 짐 하나만 지우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왜 유명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유명하니까 우리나라 집회에 나오지 않느냐. 조폐공사 전속 모델이다. 퇴계 선생의 유명한 첫 번째 이유를 요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문으로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뭘? 사서오경 대전을 1446년 3년에 창제를 해서 46년에 반포가 됩니다. 공식으로 지금부터 한글. 어떤 분은 세종대왕의 혼자가 하셨다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했다고 하는데 혼자 하셨다고 보는 게 아마 좀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인 세조정간에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불교와 유교 경전을 해석을 합니다. 이때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유교 경전만 하는 게 아니고 불교 경전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경부터 시작해서 반야심경부터 능엄경까지 아주 많은 불경이 이때 해석이 되고 한글로 고쳐집니다. 유가경전도 여러분 앞에서 보셨죠? 의복, 광구, 자활, 학이, 시습지, 면 이렇게 한자로 구결토다는 것을 오로지 언해, 언문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유가의 경전을 한글로 고쳐서는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언제부터? 세조연간에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가 역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조 다음에 연산군 때를 넘어가면서 유가경전 완전히 다 불살라집니다. 하지마! 합니다. 탄압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성종조를 넘어서 16세기 선조 연간이 되어서야 이 언해가 완성이 됩니다. 1446년도인데요. 1540년, 50년, 60년쯤 되면은 1차적으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거쳐서 유가경전이 자, 지금쯤이면 1차 완성본 나올 때 됐다라고 해서 16세기에 이 유가경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고려 말 조선 초 이방원에 의해서 살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죽었던 이 충신, 망고의 충신 정몽주가 유가경전 언해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문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색의 묵은집에 보면은 이 원나라 때 유학이 막 넘어왔는데 특히 그 중에 주자의 한참 제자인 호병문의 사서통이 왔을 때 정몽주가 딱 읽습니다. 가로로 읽고 세로로 읽어도 횡설 수설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말로 횡설 수설은 좋은 말이 아니지만 이때는 좋은 표현입니다. 정몽주가 워낙 그때 잘 몰랐던 유가의 경전에 박통해가지고 정몽주가 여러분들 봤던 학이 시습지 면이라는 이런 토를 다 그 전까지 삼국시대 때까지 통용된 것을 1차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불행히도 그는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초에 활동했던 이석현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미암 같은 분들, 이후로 요분들의 업적을 계승을 해서 퇴계 선생이 이것을 집대성을 시작을 합니다. 요런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고 대학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학의 도난, 대학지도는 대학언해, 대학지도 이렇게 밑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를 하고요. 풀이 대학의 도난, 밝은 덕을 밝힘에 이시며 민을 새롭게 홈에 이시며 요거를 언해라고 합니다. 한글로 다 표현을 합니다. 언해할 때 잘 아시는 것 또 하나 관념,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해외여행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 가이드들 막 그 나라 말로 막 하는 것을 통역이라고 하잖아요. 번역은 통역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를 통째로 다 학술을 통째로 다 옮겨야 됩니다. 이 비유는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끔씩 드는데 오해가 없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의 어려움과 중요성이 그 다음에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그냥 드는 예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좋겠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의 그 개념과 가치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 혹시 압니까? 사람인지 부처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가 유가에서는 석가라고 하죠. 고타마 시타르타의 종교가 뭡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뜬금없는 좀 명랑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가요? 두 번째 개념은 고타마 시타르타의 종교가 불교는 아니죠. 불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타르타는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내 아는 종교를 창제해서 그걸 불교라고 명명하고 앞으로 내가 불교를 만들 테니 너희들 믿어 한 적이 없어요.
제자 혹은 그 제자의 누군가들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타르타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또 비슷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해요. 신이라고도 하고 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종교는 뭡니까? 유대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예수교를 만들 테니 너희들 나 믿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의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아버지도 요한입니까? 누굽니까? 그분도 유대교인이고, 유대교에서는 지금 예수 때문에 우리 종교가 망했다고 아주 심하게 좀 비난을 하지만 하여튼 그분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때는 카톨릭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AD 330년이 넘어가서야 국교로 공인되고 로마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이러한 하나의 대학, 도, 단순히 이런 설명,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아주 많이 쓰는 현관문 열고 나간다 할 때 그 현관, 건물 현자에 빗장관자 쓰는 거 무슨 말입니까? 대문인데, 지금 말로 하면 문인데, 도화인데 왜 시커먼이라는 그런 글자가 들어가죠?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가 아니고 더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힌두어입니다. 어디로? 제석으로 올라가는 곳의 인간계와 제석계를 딱 가로지르는 그 라인에 들어가는 구멍이 많은 것을 현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거 산스크리트로 어젯밤까지 외웠는데 내일 가서 꼭 써보기 하는데 아직 못 외우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은 아주 어려운 관념들을 쓸 때 두 번째 문제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신라시대 2차돈 순교할 때부터 공인이 되었다고 해요. 거의 1500년, 2000년 넘는데 그때 한글이 만들어졌고 한글로 변환될 때, 번역할 때 단순히 유가적 개념만 온 거 결코 아닙니다. 불교적 개념이 아주 많이 섞여 있고요. 도교적 언어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풀이를 해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그 번역의 어려움을 가장 잘 녹아있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라고 1차적으로 완벽하게 수행을 했던 분이 퇴계선생이고요. 그 제자들과의 같이 얽혀있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정리 비슷하게 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느냐? 잘 아시는,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퇴계선생 연보는 고전 번역원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1546년도쯤에 퇴계선생이 1501년도에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 한 46세쯤 되는, 즉 40세 이후로부터 퇴계 동쪽 바위에 양지남을 지었고 그 다음에 월남함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사함을 지었다. 50세쯤에 해서 아마 45세 이후로 풍기군수로 부임해서 내려오면서 고향인 퇴계로 은거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사서 번역 작업을 마무리 집대성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지금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여기가 안동이고요. 예천이고 문경이고 영주고 안동, 예천, 영주 요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퇴계선생이 있었던 때고요. 안동 지금 지도로서 안동 시가지에서 넘어가면 와룡면, 녹전면, 도산면, 여기가 도산서원 퇴계선생 종택 있는 쪽입니다. 도산면 다음에 위에가 여러분 봉화 영주죠. 여기가 그 청량산이고 이쪽에서 기거하시면서 계셨다고 해요. 지도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걸 확인하는 보면 도산서원이 있고 요 뒤에 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도산서원 앞에 여기가 서부리에 한국국학진흥원 있고요. 여기 지금 댐이 생긴 안동호로 수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퇴계선생이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도산면 온해부터 시작해서 여기 퇴계 종택까지 길게 이어진 온해가 퇴계선생의 그런 탄생지, 지금 태실이 있는 곳이죠. 노송종 종가가 있는 곳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토계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요 얘기를 꼭 하는데 여러분들 퇴계 선생님의 호가 왜 퇴계인지 아느냐? 여기서 온 거다. 토계. 토끼시네라는 그런 표현이다. 율곡 선생은 왜 율곡 선생님인지 아느냐? 해주 밤골 그런 표현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모습이 제가 최근에 답사했을 때 모습이 이게 온해리 가는 길이고 여기서부터 퇴계의 옛길, 예던길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바로 앞에 도계정사가 있고 퇴계 선생이 시를 읊조렸었던 청음석 바위가 있고 좁은 길로 안동시와 아시는 분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여기는 절대 개발하지 마라 해서 지금도 옛 모습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답사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도계정사이고요. 제가 1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요 바위 없었는데 지금은 요 예쁘게 이렇게 청음석 바위라고 해서 12석이 이렇게 아마 서 있었습니다. 퇴계 선생이 숙부로부터 논어를 배웠다는 도계정사이고요. 여기가 바로 청음석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건물의 바로 앞이 여기에 흐르는 토계, 여기 앞에 청음석 바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퇴계 종택, 그 토계가 흐르는 앞에 퇴계 종택 맞은편에 있었던 개상서당 혹은 한서암이라고 하고요. 쪼매난 아주 한 칸짜리 칡집입니다. 딱 이렇게 좌우 측면 한 칸씩. 이후로 개상에 한서암을 지은 이후로 요 개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퇴계를 가르치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편지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개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데 개상으로 가시는데 이 개상은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고 시냇가가 뜻이 아니고 퇴계 선생이 옛날에 공부하시던 종택 근처에 한서암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계 선생이 지금 묘소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오늘까지서 여기까지 묘소까지가 하나의 지금 후대에 퇴계 도산 구곡으로 이렇게 불려지던 곳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실물을 보시거나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오늘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사항은 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석의. 퇴계 선생이 하신 작품의 고유 명사가 석의입니다. 석의. 은혜로 글자를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실물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학지 도는 제 명명덕하고 할 때 대학 석의입니다. 해석한다. 뜻을 의리를 밝힌다. 무엇을 제 명명덕 명한 덕을 명홈에 이시며 제 명명덕이라는 표현 이렇게 한다. 즉 무슨 말이냐? 한문 문법 한 번만 그냥 귀찮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 밝힌다. 동사가 두 개입니다. 한 문장에 동사 두 개인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자 있고 또 명자 있고 아이고 이거 헷갈린다. 잘 들어라 학생들 하면서 요 뒤에 있는 명덕은 명한덕, 명한덕, 명덕은 명사다. 명덕. 그 다음에 명홈에 명한덕을 밝힘에 제 이시며 달려있다라는 보조 용언이다. 동사 두 개 아니다. 그러므로 요 제자 해석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구절별로 표현합니다. 정심, 그 마음을 정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라는 그런 표현이다. 돌리자면은 퇴계 선생이 사서오경 대전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부터 구결로 아주 많이 번역이고 입으로 전수되어 오던 해석법이 아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를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혹시나 조금 미심쩍은 것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 문장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편지로 주고받기도 하고 혹은 보셨듯이 한서암에 계시면서 찾아오는 제자들과 토론을 해가면서 풀이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글로 이렇게 일일이 해석을 다 해놓고 가끔씩 한글로 안 되는 것은 한문, 원문으로 합니다. 원문으로서 이렇게 풀이만을 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퇴계 선생이 해놓은 가장 첫 번째,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사서삼경을 한국말로, 한국어로, 한글로 해석해 놓은 첫 번째 분이 퇴계입니다. 사서삼경 다 해놓았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온 문장을 다 해놓았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퇴계 선생의 그런 여력으로 혹은 이렇게 그때 당시의 힘으로는 그 많은 것을 다 할 여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전체 다를 해결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문을 들면 학위편 제일 처음입니다. 제가 자원방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원방, 원방으로부터라고 요 자자는 해석을 하자. 그러므로 스스로라는 뜻 아니다. 조사다. 위인지본, 인하율 근본인데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석의라고 한다. 요 사서 서기가 지금도 여러 가지 판본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은 월천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 경서의 서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월천 아마 나이로 봐서는 현대로는 자네가라고 했겠지만 우리는 번역을 할 때는 퇴계 선생이 그럴 수가 없다. 높임말을 써서 자세하게 교회라고 기록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퇴계 선생이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월천 선생에게 나머지는 지금 오천 영주에 있어서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보는 대로 족족 교정을 좀 해다오. 이렇게 퇴계 선생이 제자들에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편지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퇴계 선생이 이거를 책으로 딱 찍어가지고 지금부터 배파합시다라고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퇴계 선생이 이게 조금 덜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당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를 편집을 못합니다. 언제? 1607년도쯤에 퇴계 선생이 고맙습니다. 네. 1571년도에 이렇게 타게 하시죠. 1571년도에 돌아가시고 잘 아시다시피 20년 뒤에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불 다 타버립니다. 퇴계 선생이 해놓은 작업이 다시 임진왜란 끝나고 모으는데 누가 봉화금시의 한 사람인 금은의 주도로 당시 감사였던 분의 후원을 받아서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어서야 겨우 책이 모아져서 이렇게 사서석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원부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퇴계 선생이 완벽하게 해놓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짜깁기 조금씩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요 하는 걸 모아놓은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전사본입니다. 퇴계 선생의 친필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1600년 초반에 벌써 이 우복 선생님 같은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금웅원이 아니야 이거는 맞아 하면서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고집이라고 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 표현입니다. 간행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분이 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간제 이덕홍이라는 부분입니다. 영천이시인데요. 농암 이현보의 몇 대 하여튼 반계 정손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간제입니다. 이분이 20살 되기 전에 곧 몇 해 전에 퇴계 선생님한테 직접 이렇게 금준양 황준양의 그 권유로 퇴계 선생한테 수학을 해서 특히 퇴계가 임종할 때 곁에서
지켰다고 이렇게 합니다. 임종을 지킨 분입니다. 이분이 역학에 매우 밝으셔가지고 지금도 도산서원에 남아있는 이 혼천이가 간제 선생의 작품이라고 해서 복원품을 지금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아주 주역에 밝으셨다고 해요. 이분이 해놓은 작업 중에 사서질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퇴계 선생이, 퇴계가 이선생 답 덕콩서왈, 이덕콩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딱 여러 가지로 기록해서 내가 들었던 퇴계 선생님한테 배운 사서 해석은 이런 것도 더 있어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 책이 필사로 된 책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있고요, 저기 간제 이덕콩 종가에도 있었는데 그 책이 지금은 국가진흥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책이 있는데요,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 다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책 하나 중에가 영주에 가면은 소수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퇴계 선생 중용 석의 변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서기, 중용 서기를 변오한다, 오류를 분변한다, 바로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으로 줄 쫙쫙 긋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동그라미 여기까지는 틀렸어, 아니야 그래서 요 글자 전체에 대해 퇴계 선생이 해놓은 대학 서기, 중용 서기를 교정한 흔적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퇴계 선생의 친필본을 가지고, 친필본이라 하는 이유가 이 페이지는 없는데 본문에 보면 퇴계 선생의 휘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희영이 막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교정을 봅니다. 이런 한 것도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마무리를 겸해서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이렇게 뛰어난 사서삼경을 지금부터 유학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해서 이 번역이 후대까지 하나의 샘플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나중에 관에서 이걸 채택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하는 중간 작업이 석이라는 이런 작업인데, 그 작업이 제자들에 의해서 상당한 논쟁이 엇갈리면서 간제가 한 것도 조금 내용이 다르고, 나중에 이게 혹시 제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금흥운하고 조금 이렇게 먼 친척벌되는 매헌 금보라는 분도 똑같은 내용의 작품을 하나 자기한테 이게 해석본을 만드는데, 이 퇴계가 그 다음에 간제가 해놓았던 거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퇴계가 해놓은 거하고 아주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금흥운이라는 분과 집안 관계라서 이 내용을 아주 많이 차용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퇴계 선생이 이룩하지 못했던, 완성을 하지 못했던 그것을 제자들이 다시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본도 많이 조금 잃어버린 것 같고, 논쟁의 대상이 조금 생긴 것도 같고, 가장 큰 문제는 간제 선생이 해놨던 요 사서 지리가 어떠한 계기로 서울의 중앙의 옥당에 갈물이 되면서 전 대대로 전수되는 그런 책으로 남겨지면서 나중에 우암 송시열이 이 책을 보더니만, 아니 뭐 퇴계 선생 같은 분이 이렇게 조금 이상한 해석을 해놓았어 하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퇴계가 한 게 아니고 간제가 한 건데 뭐 퇴계 선생이 이렇게 좀 해석이 이상해라고 이렇게 하면서 퇴계를 막 이렇게 비난이란 말까지 해도 조금 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할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후대에 제자들이 편집해 놓은 것이 이러한 쟁점에 쌓여서 이게 조선 후기 저희들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학사의 큰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요. 퇴계 선생이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이런 사서라는 책을, 삼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열심히 해석했습니다. 그 중에 주역은 아직까지도 완성이 못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시경, 서경까지 잘 질끔 정리를 해 놓았다. 그것은 후배들에게 아주 귀감, 그 다음에 후인들이 사서 삼경을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퇴계 선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업적으로 말씀드리고, 이후에 논쟁거리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지금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두서없이 제가 막 이렇게 쉼도 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 한 조금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혹시 뭐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거 정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